이제 본교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교재의 이름은 위장 플러스입니다. 겨울방학 수리논술 기초입문특강이라고 써져 있는 이 교재가 우리 본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매주 수업할 때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 수업은 이 교재이고 다음 2회차 수업에 2회차 교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의 구성을 간단하게 쭉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제 여기 이제 제시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시문들이 선생님이 이제 제시문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자, 이런 제시문들은 매 수업마다 선생님하고 이제 4개 정도 하시게 될 건데, 오늘은 이제 첫날이어서 수리논술 전형을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시문 오늘은 3개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간 조절 논제 시뮬레이션 1이라고 되어 있는 데 보시면은 이제 이 문제는 시간 조절 시뮬레이션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뭐 만들거나 또는 다른 어떤 대학의 문제를 변형하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모의는 아니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우리 이제 이 본교재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모두 다 기출모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뮬레이션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자작 문제거나 또는 변형한 문제거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과제로 선생님이 줍니다. 근데 과제로 할 때도 있지만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 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대학 측이 공개한 평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대학 측에서 채점 기준이나 평가 기준을 공개한 것을 최대한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서 넣어 놓은 건데, 확인해 보시면은 대학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채점 기준들을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힌 대학들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첨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 포인트에서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필요한 개념 무엇인가, 뭐 그렇고 또 본 파트에 대한 자신만의 접근법을 정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메모할 거리들이 있다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까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교재는 이거고, 예시 답안을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고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쓰지 않고 대학 측에서 제시한 어떤 모범 답안, 예시 답안의 방향을 맞춰서 답안을 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페이지 본수리논술 기초입문특강 수업의 구성입니다. 우선은 이제 본 수업은 대학별 5개년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문항을 중심으로 양질의 문제로 실전 연습이 되도록 구성을 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도록 5년 안에 들어오는 문제를 위주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수업은 기출모의 문항 분석을 통해 개념을 알고 이를 적용하는 수업입니다. 수리논술에서 최근 기출경에 맞춰 교과과정 넘어가는 내용은 최대한 배제한다. 지금 이제 선행학습 영향 보고서라고 해서 대학들이 교과과정 넘어가는 내용을 내면은 이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교과과정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맞춰서 이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교과과정 넘어가는 내용은 따로 하진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심화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대학들이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고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는지, 적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따로 합니다. 최대한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교과과정 안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일부 필요한 개념만 따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차 수업은 오늘이지, 그지? 오늘은 수리논술 전형 개관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회차 수업부터 전회차 파트 답안에 대해 점검한 후 개별적으로 논리적 서술 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개별 첨삭 피드백을 통해 답안 구성을 충분히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온라인 수업은 1회차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답안을 다 쓰시면은 선생님한테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태블릿에다가 쓰셨으면은 그 태블릿을 파일을 그대로 보내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선생님이 첨삭을 해서 보내준 후에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각 회차별 수업이 기본 구성인데 우리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 우선 이제 우리 논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시문이 있으면은 이 제시문에 소문항이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소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 소문항 1번, 2번 이 두 개를 선생님이 풀 시간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 답안 이제 쓸 시간 15분 정도 주고 타이머를 걸어 놓으면은 그 시간 안에 답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1번과 2번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3번 10분 답안 쓸 시간 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 풀이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끊어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하고 이런 시간이 한 70분 정도의 비중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시는 시간이 한 100분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이 시간 다 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시간이 직접 풀으셔야 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 설명보다는. 그리고 이제 시간 조절 시뮬레이션은 이제 과제로 보통 부과를 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시간 조절 시뮬레이션 문제도 할 수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수업은 개념 설명을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 이제 전후입니다. 그래서 15분이 보통은 한 15분 정도지만 더 짧게는 한 5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지면 20분 정도 걸릴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개념 설명하고 나서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제시문들을 준비를 해서 이 제시문들을 소문항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뭐 문제에 따라서는 뭐 1번 한 10분 주고 2번 10분 주고 3번 10분 주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하고 뭐 하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난이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문 1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제시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한 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은 우리 현강도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쉬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15분 정확하게 15분을 쉽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쉬는 시간은 한 번만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보통은 1시간 한 15분 정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15분 정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 1시간 30분 정도 수업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실전에서 시간 배분 연습이 되도록 주어진 시간 안에 답안 연습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반에는 하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 적용하는 연습, 그지?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할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은 초반에는 하지 않고 처음에는 접근하는 연습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문제를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시간 연습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 답안 평가 시 선생님이 첨삭을 할 때 대학 측에서 발표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첨삭을 하는데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듯이 대학들이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채점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밝힌 대학들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첨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생별 첨삭을 통한 수리 서술 실력 향상에 주력 최종 합격 답안을 위한 학습 방향을 제시한다. 수리논술 겨울방학 특강 8회차 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1회차입니다. 그래서 1회차 커리를 살펴보면은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합니다. 또 오늘 수업에는 수리논술 전형 개관 OT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리논술에서는 증명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명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하고 또 답안 구성 자체가 증명의 구조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1월 2주 동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식을 번영화해서 모양을 만드는 그런 유형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1, 2, 3, 4회차는 1월 동안 진행하는 내용인데 주로 수학 1과 수학 2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 2월 달에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미적분을 하는데 아직은 미적분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한 뒤에 수리논술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월 셋째 주는 설 연휴가 있어서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 걸쳐서 도형과 관련된 기한은 아니지만 도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5회차부터 8회차까지 미적분과 도형과 관련된 그런 문항들을 연습을 하시게 되고 물론 3월 달에도 수업은 정규반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겨울방학 특강 기간에는 수리논술 전반에 걸친 큼지막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